사지의 중의에 적용해 순환을 조절하거나 혈액의 유출 유입을 멈추는 혈관을 압박하는 기구 지혈대. 끈에 아무 막대나 연결해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지혈대는 응급처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이 지혈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던 이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앤서니 앨런 쇼어. 사람들은 그를 지혈대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1962년 6월 25일,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래피드시티에서 군인 부모의 아들로 태어난 앤서니. 부모님의 사이는 좋지 않았기에 그들이 싸우는 날에는 앤서니 역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976년에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까지 그는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고 어머니에게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인지 그는 어릴 때부터 반사회적 행동을 보였습니다. 동물들을 괴롭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앤서니. 점점 그의 괴롭힘 대상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바뀌었고 여자 구부들과 여동생의 친구들을 괴롭히고 추행했습니다. 괴롭힘의 정도는 갈수록 심해지며 그는 결국 사람을 살해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휴스턴에 자리 잡으며 1995년까지 4명을 살해했던 앤서니. 첫 범행 당시 그는 아내와 2딸이 있었고 전화 수리공으로 일하며 지역사회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카리스마 있고 입담이 좋았던 앤서니였기에 사람들은 그가 쓴 가면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986년 9월 26일, 그의 첫 범행이 있던 날입니다. 차를 타고 한적한 길을 가던 앤서니는 걸어서 중학교에 등교 중이던 트럼 블레이를 발견했습니다. 약간의 대화를 나눈 뒤 그는 학교까지 태워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에 타기까지 친절했던 앤서니가 갑자기 달려들자 트럼 블레이는 저항했고 이에 화가 난 앤서니는 그녀를 교살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앤서니는 그녀를 인근에 있는 식당 뒤편에 유기한 뒤 도주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사망해 있던 트럼 블레이가 발견됐지만 앤서니는 증거를 남기지 않았기에 아무도 그를 범인과 연관짓지 못했습니다. 범행 당시 앤서니는 손을 다치긴 했지만 고양이나 개가 아닌 처음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남다른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감각을 느끼기 위해 그가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첫 범행 뒤 6년이 지난 1992년 4월 16일. 그날 이른 아침 출근을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에게 다가갔던 앤서니. 앤서니는 자신이 가는 길에 회사 근처까지 태워준다고 말했지만 처음 그를 경계했던 마리아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입담이 좋았던 그는 마리아를 차에 태우는 데 성공했고 인적 드문 장소로 가 그녀를 교살했습니다. 트럼 블레이를 교살했을 당시 손에 상처를 입었던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끈과 막대기를 이용해 지혈대를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사망하자 인근 골목에 그녀의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했던 앤서니. 경찰은 마리아의 몸과 손톱에서 앤서니의 DNA를 얻을 수 있었지만 당시 그는 다른 범죄로 체포된 전적이 없었기에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 무렵 앤서니는 아내와 이혼했고 2딸의 양육권을 얻었는데 그는 이때부터 딸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훈육을 빌미로 딸들에게 손을 댔던 앤서니를 학교 선생님과 이웃들이 의심하며 지역 아동센터에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아버지를 두려워했던 딸들의 거짓말로 인해 앤서니는 아무런 탈 없이 자신의 범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1993년 10월 19일에 그는 최근 주시하고 있던 여성의 집에 숨어 들어가 성폭행을 한 뒤 도망쳤습니다. 당시 그는 변장을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고 그렇게 그녀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피해자가 됩니다. 그의 예상처럼 이번에도 경찰은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1994년 8월 식료품 가게에서 나오는 다이애나를 발견한 앤서니는 그녀를 자신의 차로 유인해 밧줄과 대나무 막대로 지혈대를 만들어 교살했습니다. 인근 건물에 시신을 유기했을 때 그의 차를 본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앤서니는 미리 번호판을 숨겨두었기에 그의 범행은 이번에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1995년 여름에 히치하이크를 했던 다나까지 알려진 것만 총 4명을 살해했던 앤서니. 지혈대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교살했던 그를 사람들은 지혈대 살인자라 불렀고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꼬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의 범행은 1997년에 그의 딸들이 이모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알리며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딸들의 신고로 체포된 앤서니에게
법원은 8개월의 보호 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성범죄자로 등록되며 DNA 샘플을 제출해야 했고, 이 자료는 휴스턴 범죄연구소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자료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기에 그가 지혈대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6년 뒤인 2003년. 누락된 자료에 대해 과거 범인들과의 자료를 비교 조사하던 연구원은 마리아의 몸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가 앤서니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2003년 10월 24일에 앤서니는 체포됐고, 신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2004년 10월 말에 시작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심의 끝에 유죄를 판결했고 사형을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2004년 11월 15일에 사형을 선고받았던 앤서니. 그의 변호인단은 그가 어릴 적 학대로 뇌손상을 입었고 그 때문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했지만, 2015년에 연방항소법원은 앤서니의 항소를 기각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의 사건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앤서니의 형이 집행되던 날, 당시 55세였던 그는 평온함을 얻었다. 그것이 느껴져 라고 말하며 독극물 주사로 인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날 형장에 그의 가족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앤서니. 최후에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그는 아마 지옥에서는 많은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받았던 고통 그 이상을 그가 지옥에서 영원히 받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